안녕하세요. 송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론의 을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은 을목 수유하나 규양해우이라 회정 포병하고 과봉 승후하면 허습 지지라도 기마 여구이라 등나 개갑하면 가춘 가추이리라. 을목이 비록 유약하나 능히 양을 찌르고 소를 잡을 수 있다. 정화를 품거나 병화를 안고 있으면 봉황 위에도 걸터 앉을 수 있고 원숭이도 탈 수 있다. 허하고 습한 땅을 만나면 말을 타고 있어도 역시 근심이 된다. 넝클나무 을목이 간목, 교목을 만나 얽힐 수 있다면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 라는 뜻입니다. 을목 수유는 을목이 음이므로 부드럽고 유약한 재질을 가졌습니다. 귀양해우에서 양은 미토이고 우는 축토입니다. 그러므로 을목은 마른 땅이나 축축한 땅을 가리지 않고 다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습토이므로 생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양과 우는 다 음토입니다. 음목인 을목이 비록 유약하지만 능히 음토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정포병은 정화를 생해주는 을목이니 품을 수 있다 한 것이고, 포병은 을목은 병화의 양을 얻어 볕을 쬐어주는 쓰임을 좋아합니다. 과봉 승우에서 과봉은 을목이 6월에 생하여 봉황새에 걸터 앉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봉자는 유금을 뜻합니다. 이것은 월령의 칠살이 병신합이 되어 병화는 위세를 잃게 되므로 병화가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정화로서 유금을 제재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승후는 을목이 신월에 생하여 원숭이를 탈 것입니다. 이것은 가을철 금기가 신월이나 6월에 당령하였어도 천간에 정화나 병화가 있으면 왕한 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습지지 기마여구에서 을목이 해월이나 자월에 생하여 수가 왕하면 을목은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하고 습한 땅이므로 지지가 비록 오화가 있다 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는 오화입니다. 그래서 사주 지지 중에 건조한 술토나 미토가 없으면 생기를 발하기 어려운 까닭에 역시 근심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화한 병화가 있어야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등나 개갑 가춘은 넝쿨나무인 을목은 간목에 의지하여 감고 얽히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생황한 기운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음으로써 양을 만남이니 가춘은 사계절이 다 좋다는 뜻입니다. 갑을목은 목의 기운에 포함되지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목의 에너지는 갑탁이라 하여 씨앗의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는 힘입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을목은 두터운 땅 속에서 장애물을 피해서 나사의 스프링처럼 부드럽게 뿌리를 펼치고 싹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을목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양성인 갑목은 큰 대못이라면 음목은 나사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묘하게 영어권에서도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니 신기합니다. 이른바 생명은 뚫고 나오는 힘과 빙빙 돌아 나오는 기운으로 탄생의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갑목은 주로 머리를 가리킵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곡직이라고 하였는데 고들직은 갑목이고 굽을곡은 을목입니다. 갑목에서 화를 만나면 목화 통명이라 하여 머리가 총명하고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감목의 우람한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과도 같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목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일년초를 포함한 꽃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꽃을 피기 위한 밝은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을목 사주에 반드시 화가 있어야 꽃이 핀 나무로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을목은 형상처럼 넝쿨나무입니다. 이것이 감목을 감아서 올라가야 더 단단하게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넝쿨이 을목이 감목의 지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을목일간에 감목이 있거나 운에서 감목을 만나면 자신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조력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에서 등락개갑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목은 단순한 면을 보이고 을목은 다소 심층적으로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부드러운 성정을 가졌습니다. 섬세하게 움직임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각적이며 여립니다. 그런데 을목일간에 경금이 있으면 외유내강하여 결단성도 있습니다. 을목은 감목에 비해 어린 교육을 시행하는 유치원, 초, 중, 고와 같은 학교와 인연이 많습니다. 을목은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꽃나무이니 무토의 넓은 땅보다는 기토의 채전밭처럼 자그마한 땅을 더 좋아합니다. 을목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목일간에 기토가 있으면 가정 속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가정적인 사람으로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을목오행의 상생상극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을목일간이 을목을 만나면 서로 얽혀서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목과 화는 목생화입니다. 목은 화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화극수하여 수가 고갈되니 목이 생장할 수 없습니다. 수가 없거나 미약한데 화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목은 타버립니다. 목과 토는 목극토입니다. 목은 토를 만나야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많아도 토가 없으면 목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은 많은데 토가 미약하면 목이 토를 붕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목이 많다면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목과 금은 금극목입니다. 금이 목을 극함으로 법적인 문제와 구설, 몸을 다치거나 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전지가위인 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금은 수가 있어야 예리해져서 목을 아름답게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목에 비해 금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목은 다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목과 수는 수생목입니다. 목은 수가 있어야 자랄 수 있고 목은 수가 없으면 생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목의 뿌리가 약한데 수가 왕성하면 목은 표류합니다. 천간의 십성은 양성은 강건하고 음성은 유화합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의 배합이 치우쳐서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아름다운 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